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면서 지내왔어요. 앞전에 영상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부산 덕원중학교를 방문하여 빅데이터 AI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어요. 아주 힘이 넘치는 친구들과 즐겁게 하루 종일 강의를 진행하면서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피곤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얻어온 에너지와 감동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힘을 받아서 다시 힘차게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번 빅데이터 분석도 재미있게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플입니다. 네, 저희가 이 악플로 수집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춘배 채널의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래에 몇 개의 악플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악플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 강력한 대처와 법적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저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지 뭐예요. 맞아요. 사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구독자가 200명도 안 되는 채널에 꾸준한 관심의 악플을 달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와,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악플인가? 관심의 일종인가? 싶어서 흥미진진하기도 했는데 도를 지나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일부러 악플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더MC의 빅데이터 솔루션인 텍스톰을 활용하여 악플을 수집하였는데요. 2019년 11월 23일에서 2020년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데이터를 월별로 수집하였습니다. 수집 채널은 네이버의 블로그, 뉴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8,681건, 뉴스에서는 1,383건이 수집되었습니다. 기간별 수집량을 살펴보면 어느 기간에 특별히 많이 이슈가 되었다고 할 것 없이 1년 동안 꾸준히 관련된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정말 꾸준히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해야 하는데 저희도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기간별 수집량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정제된 키워드들의 빈도를 살펴볼까요? 가장 많은 빈도로 등장한 것은 악플러, 댓글, 사람, 인스타그램, 연예인, 고소, 유튜브, 생각, 방송 등이 있네요. 이런 악플의 문제는 연예인, 일반인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의 일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데요. 익명의 뒤에서 사람들에게 악담을 일삼는 일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인스타그램의 경우 혐오 발언 사전 감지율이 올해 1분기 45%였는데요. 2분기는 39%포인트가 증가한 8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조치 건수는 80만 건에서 330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되었어요. 인터넷이 일상생활에서 주요 소통의 장이 되면서 일반인, 연예인, 정치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플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다는 댓글이 악플이 아니라 팩트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작성하시는 분의 생각일 뿐 받아들이는 사람이 악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기가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을 다시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제된 상위 빈도 키워드 50개를 분석기를 사용하여 연관성 있는 키워드끼리 묶고 각 그룹은 어떤 공통점으로 공략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렇게 총 4가지 그룹으로 묶여졌습니다. 먼저 A그룹은 인스타그램 악플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군집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키워드는 연예인이신 김희철 씨와 전소민 씨의 이름 키워드입니다. 우선 김희철 씨의 경우 한 악플러로부터 자살해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을 알린 바 있습니다. 도를 넘은 악플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하고 자살은 못하겠음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그리고 이에 강경한 대처를 할 것을 알렸습니다. 전소민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악플러는 전소민 씨의 가족을 공격했는데요.
전소민 씨의 남동생에게 저주성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소민 씨는 출연하고 있는 예능에서 하차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일부 해외 팬들은 원년 멤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소민 씨를 향한 악플을 달았다고 해요. 악플러들의 이러한 도를 넘는 행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까지 이어지자 해당 게시판을 비공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악플러의 만행은 인스타그램만의 일이 아닙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고 있어 많은 블로거와 유튜버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B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그룹에서는 기타 소셜미디어의 악플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군집되었는데요. 블로그, 유튜브, 유튜버, 상처, 스트레스, 비난 등의 키워드가 수집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뒷광고 논란입니다. 일부 유튜버가 협찬 광고를 광고가 아닌 내돈내산으로 소개한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구독자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해당 사건에 언급되면서 악플의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그분들은 바로 유튜버 찌양입니다. 도를 넘는 악플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였었는데요. 최근 다시 팬들의 곁으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C그룹은 최자 악플과 관련된 키워드가 군집되었습니다. 전 FX의 멤버였던 설리 씨가 2019년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별이 되면서 전 연인이었던 최자 씨의 개인 계정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악플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악플은 고 설리 씨의 다큐가 방영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차마 저희도 따로 언급하기 힘든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같은 그룹의 멤버인 개코 씨는 이에 대해 참담한 신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D그룹은 악플로 인한 피해와 대처에 대한 키워드들이 군집되었습니다. 악플로 인한 충격과 공포로 고통스러운 삶의 극단적인 시도로 아쉽게 청춘을 마무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악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덤덤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악플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거나 특정 처벌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 넘어가지만 충분히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해요. 요즘은 이런 악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 문화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악플,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익명의 뒤에 숨어서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금물.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경우엔 해외 기업의 플랫폼이라 수사에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안심하고 악플러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팩트는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고자 한다면, 그리고 돈이 많다면 당연히 잡을 수 있겠죠? 역시 돈이 최고야. 아무튼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 내 글이 타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각 그룹의 키워드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 저희가 받은 댓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정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걸 왜 하냐고요? 그건 콘텐츠를 만드는 저희의 마음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댓글에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렇다 하고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댓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소프트웨어의 실체, 가래침 백고감, 수고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저희도 여전히 어렵고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회사의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걸 잘못 홍보하고 있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댓글이네요. 아무튼 앞으로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는 평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서 홍보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댓글. Jayon che nam bagsha sumian udohag bagsa. 아, 근데 솔직히 강의 시간에 안 졸아본 분들 계신가요? 없죠. 누구나 본인에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잠이 오기 마련이죠.
졸고 졸지 않는 건 본인의 의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수면 유도학이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전진환 박사님은 경영학 박사라는 점 알려드리고 갑니다. 혹시 뭐 복수 전공으로 수면 유도학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세 번째 댓글. 저 여자 무슨 코맹맹이 소리 수고요. 오, 이건 이 코맹맹이 소리를 내신 분께 특별히 인터뷰를 요청하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질문이 닥쳐. 코맹맹이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비염이 있는데 뭐 제 비염에 보태주신 거 하나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네가 내 코맹맹이 소리 내는 걸 못 들어봐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 코맹맹이 소리 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댓글입니다. 캐캐캔키키 캐캐캐키키 딱 봐도 월급 받고 회사 광대 노름하는 애들. 이거 저희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상이 즐거우셨나봐요. 이렇게 웃으신 걸 보니. 그리고 월급 받고 회사 광대 노름 한다라.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IMC에서 데이터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부럽죠? 히히 광대 노름. 이 영상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희도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참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전문적으로 촬영과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미흡할 수도 있죠. 아직은 운영 시작 단계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광대 노름으로 표현되다니 마음이 좀 그렇네요. 저희가 이 말에 상처를 받길 바라셨다면 목표에 도달하신 것 같은데요. 마케팅에서도 목표 도달이 참 힘든데 그 어려운 걸 해내셨으니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드리죠. 네, 오늘의 콘텐츠는 악플을 상처받은 광대들의 본격 광대 노름. 악플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척 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을 했는데요. 끝으로 다MC 직원들의 악플과 팩트의 차이랑의 인터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악플은 달지 말기로 해요. 그럼 안녕. 1도 성취 안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인정이 되어서 나를 더 발전시켜주는 인정을 한다면 그건 팩트. 악플은 들어도 발전의 계기보다는 기분만 나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그게 악플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악플과 팩트 폭력의 차이점은 내가 고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게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목소리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걸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고칠 수 없는 점을 말씀하시는 당신이 바로 악플러입니다. 공익 정보 이런